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행복론 21강은 거짓말하는 사회, 역사 잃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선 12강에서 행복 추구는 개인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단체전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개인이 속한 팀원,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과 공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격리된 채 개인적인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얻은 행복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즐거운 삶은 되었을지 몰라도 의미 있는 삶을 통한 진정한 행복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 및 인성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에서 살아오셨고 출생 연도도 약 20년 터울리시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맞춘 것 같이 동일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사상가이자 민주투사이신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부족하다고 세 분이 공통으로 절규한 5가지는 부정직,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남 탓하기, 준법 정신 계려, 감사의 결핍입니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도 시장경제제도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선진 국민에게 필요한 인성과 시민의식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세 분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각 개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책임 및 의무를 4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정직, 즉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법적 책임은 준법 정신이며 도덕적 의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만이 가진 자아 초월의 니드에 따라서 쾌락과 즐거움의 너머에 있는 의미 있는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직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어디서든 각 구성원이 정직해야만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만 비로소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정직함이 결여된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과 인도의 간디는 같은 시대를 살기도 하였지만 두 분의 독립운동 방향과 방법도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간디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은 찾아온다 라는 행복론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절대 전제를 진실과 정직함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으로부터의 식민지 해방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로서
정직함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민족 개조론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힘쓸 것 첫 번째로서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정작 아기가 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 집 전화기 한 대가 있던 시절 아버지를 찾는 전화가 오면 자식에게 아빠 없다고 해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의 거짓말은 손쉽게 공적 영역에서의 거짓말로 전이되어 압수수색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하루 전에 자료를 다 삭제했느냐 라는 추궁에 산업자원부의 서기관은 신내림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이러한 거짓말 공화국에서는 속이는 사람보다도 속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가엽게 여긴 김행이라는 작가는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지요. 거짓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거짓말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작가의 진단입니다. 2019년 9월 3일자 YTN 뉴스는 무슨 배경인지는 몰라도 거짓말 문화가 한국인의 국민성이라고? 라는 생뚱맞은 타이틀로 방송을 하였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거짓말하는 국민성은 일본이 식민지 시절 만들어 한국인에게 덮어씌운 프레임으로서 국내의 토착 외구들이 동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맥락이었습니다. 한일 합방 250년 전인 1668년에 네덜란드인 하멜은 13년 동안의 억류 생활을 통해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잘한 일로 여긴다 라고 적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과 문제를 직시하고 원인과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거짓보다 더 큰 해악은 남 탓입니다. 전부 오랑캐 탓, 일본 탓, 전임자 탓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은 과연 태생적으로 거짓말 DNA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의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선 제14강에서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적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기고문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H2O라는 구성 분자는 변함이 없는데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 사람이 모여 군집을 형성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거시적 특성을 사회현상이라고 김 교수는 해석했지요. 마찬가지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혹은 미국인이든 거짓말을 태생적으로 잘하는 생물학적 DNA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성공 빈도가 높은 사회와 공동체에서 각 개인에게 부지불식간에 각인시킨 후천적 특성, 즉 문화적 유전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마침 사회 현상으로서의 광범위한 거짓말은 각 개인의 도덕성과 인성에 기인하기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가 2016년 영국의 노팅엄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탈세와 부패 같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사기, 위정, 무고 같은 신뢰를 배반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정직성도 낮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문화적 사회적 유전자는 언제부터 잉태되기 시작했을까요?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거짓말과 신뢰의 배신에 대하여 그래, 살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라며
거짓과 윗선에 대한 사회의 허용폭이 높아진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입니다. 그 시작은 고구려의 멸망으로 요동과 만주라는 광활한 생존터전을 중국에 넘겨주고 한반도에 갇히고 붙으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668년 고구려의 멸망은 8년 전인 660년 백제 의자왕의 웅진성에서의 항복에 의해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의자왕의 항복에 대해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단재 신초 선생님의 조선상고사에서 서로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의자왕이 스스로 성을 나와 항복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조선상고사에서는 왕이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동맥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역사학자가 아닌 방송인 유시민조차 그가 펴낸 책 역사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교과서인 삼국사기는 요동과 만주를 민족사에서 삭제하고 관련 사료를 폐기하였다라고 할 정도이니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에 관한 한 역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의 항복을 둘러싼 의문은 백제의 귀족이자 당시 웅진성의 성주였던 예식진이라는 인물의 묘지명이 2006년 중국 낙양에서 발굴되고 2012년 KBS에서 심층 보도를 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웅진성의 성주인 예식진이 의자왕을 겁박하여 강제로 당나라에 투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군신 간의 신뢰를 배신한 예식진은 죽을 때까지 당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며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요. 결론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적 근거에 기반하면 사회적 신뢰와 소통 및 협력을 파괴하는 거짓말과 윗선이 문화적 유전자로 잉태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660년 예식진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 몇몇은 천신만고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였지만 아직 단 한 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회 현상으로서의 부정직함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가 당나라에 부역하여 우리 민족의 터전을 한반도라는 구석으로 내몰기 전에도 거짓과 부정직이 우리들의 문화적 유전자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에 창업된 곤고움이라는 회사로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사찰인 사천왕사를 건설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후는 보이는 곳은 정성스레, 보이지 않는 곳은 더 정성스레입니다. 1442년 동안 소름 끼치도록 일관되게 시공 과정에서의 정직과 신뢰를 최고 가치로 실천했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578년에 이 회사를 창립하고 사혼을 제정한 사람이 백제에서 건너간 유중광이라는 이름의 백제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에 각인되어 있었던 원래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전자는 정직과 신뢰가 원행이었습니다. 단지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듯이 김유신, 김춘추에서 시작된 감기 바이러스가 중화주의와 원리주의를 편식한 조선이라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 때문에 폐렴으로 악화된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가 거짓과 윗선이라는 독감에 잠시 노출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22강에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건강한 공동체의 나머지 기둥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